배달 오토바이랑 자동차가 충돌을 했다. 자동차는 오토바이 측면을 범퍼로 들이받고 수십 미터를 달리다 섰고, 부서진 오토바이 파편이 돌에 흩뿌려졌다. 오토바이 기사는 도로에 쓰러져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상체만 움직일 뿐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도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를 목격했다. 도로에 주황불이 켜지고 오토바이는 바로 좌회전 출발을 했고, 자동차는 주황불 신호가 끝나기 전 고속주행으로 사거리를 통과하다가 난 추돌 사고다. 그나마 오토바이 측면을 부딪혀 다행이지 0.5초라도 누군가 더 빨랐다면 측면이 아닌 정면 추돌 사고였다. 배달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현장을 종종 본다. 난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에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치는데, 이번엔 신호를 기다리면서 바로 내 눈앞에서 본 사고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하지만, 열심히 산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도전하고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적당히 사는 사람보다 실패할 일도 많고 사고가 날 확률도 높다. 낮 11시에서 12시, 저 1시간이 점심 배달 피크 시간이다. 저 1시간 동안 보통 시급 25,000원, 좀 많으면 시급 37,000원이 나온다. 3만원이 넘는 금액은 과적 배달같이 운이 좀 따라줘야 올릴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점심시간엔 10만원 이상 배달이 종종 뜬다. 배달 피크 시간은 배달 라이더를 성격 급하게 만든다. 특히 12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배달을 마치면 6,500원 이상짜리 비싼 콜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2시 10분이 넘어버리면 콜 단가는 4,000원에서 5,000원대로 내려간다. 오토바이는 콜이 그래도 있지만 자전거, 도보, 킥보드는 저때부터 콜 사망이다. 사고가 난 시간은 배달 점심 피크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었다. 아마도 콜 하나라도 더 하려고 좀 급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솔직히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는 존나 성가신 존재들이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운전자 앞에서 오토바이가 알짱거리면 존나 성가시다. 그래서 그들을 딸배라 부른다. 하지만 배달해보면 다들 딸배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배달할 때 내 몸 생각보다는 가방에 든 음식 걱정을 더한다. 음식이 식지 않을까? 면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점심 빨리 먹고 쉬고 싶어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심 저녁 피크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달해야 수입이 높다. 변명 같은 말이겠지만 열심히 배달을 하나라도 더 하려다 보면 딸배가 되는 것 같다. 나도 점심 저녁 피크 시간에 마음이 급해진다. 피크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야 수입이 좋다. 1분 1초가 아쉬운데 전달지에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날 기다리게 하면 속이 탄다. 식당에서 조리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전달지에서 손님이 늦게 음식을 받으러 나오면 내 나름 소심한 복수한답시고 짜증을 내는데, 고개를 돌려 나올 때면 후회를 한다.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란 말 한마디는 해줄걸. 내가 저렇게 한다고 시간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후회가 밀려온다. 음식 주문한 사람 입장에서 몇 분 늦은 거로 라이더들이 왜 이리 신경질적인가 싶을 거다.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저 시간이 몇 번 누적되면 배달 횟수와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 당신 월급이 10에서 15% 줄었다 생각해봐라. 성질이 안 날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예측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턱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사다. 내 평상시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나름 빠르게 달리는데, 그럼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내가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가 막히면 인도를 질주해서 사람들 보행을 방해한다. 바로 딸배가 되는 것이다. 내가 급하면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내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달린다. 하지만 내가 부지런히 해도 결국 AI 배차한 운빨이다. 눈길 빗길에서 사고 없이 배달로 하루 5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배달 유튜버들 보면 솔직히 존경스럽다. 내가 배달하면서 4번 자빠졌는데 비 오고 눈 올 때 자빠졌다. 나름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악천후 속에서도 열심히 달렸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강남, 명동, 롯데백화점 사람 많은 한복판에서 자빠진 거다. 모든 사람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나한테 쏠렸고,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난 급하게 수습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자전거를 일으켜 달린다. 다행히 음식을 받은 상태에서 넘어진 적은 없는데, 만약 배달 음식물을 쏟았으면 그날 내 배달 수입으로 음식물 값을 배상해야 된다.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날은 그냥 쉬는 게 맞다. 쿠팡 물류에서 일을 할 때 7일 만금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3주 정도 지나니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았다. 진짜 죽을 것 같았다. 명절 전이라 계속된 11시간 근무에 출퇴근 시간이 5시간 걸리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피로가 풀리질 않았다. 그때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자켓에 엄지발가락이 찍히고 무거운 거 쉼없이 나르다 보니 오른 손목이 인대가 삐끗한 후에 아직도 무리하면 손목이 아프고 엄지발가락은 감각이 무뎌졌다. 2년 전 장지동 물류센터에서 일할 때 나와 안면이 튼 30살 청년이 낮에는 쿠팡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마켓컬리로 넘어와 일했다. 그렇게 두 탕을 뛰고 하루 16만원 정도를 번다고 아주 좋아했다. 그는 여지껏 200만원 정도만 벌다가 이렇게 일하면 한 달에 5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 30살 청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류 알바 두 탕을 뛰면서 일주일 사이에 살이 거의 7-8kg 빠졌다. 하루 17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땐 저러다 조만간 죽을 것 같았다. 쿠팡이나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죽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일용직에 맞들리면 무서운 게 하루를 쉬면 10만원을 손해본 느낌이 든다. 하루 일을 쉬고 쉬면서 10만원을 쓰면 20만원 손해본 느낌이 든다. 돈 버는 법을 노동력, 몸 쓰는 방법밖에 모르다 보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쉼없이 일한다.
열심히는 살지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다들 인정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그 누구도 그의 삶을 담고 싶어 하진 않는다. 사업하다 부도난 사람들 중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다 부도난 사람은 많지 않다.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사람이 부도가 났다면 대부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대단한 도전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똑똑하다. 생각도 자유분방하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는 지식도 많고 호기심도 많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 우리는 강연이나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성공한 사람만 보기에 도전은 성공이라는 공식이 붙는데 현실에선 그저 일부분의 이야기다. 큰 꿈을 꾸고 대단한 도전을 하면 크고 대단하게 망한다. 내 주변엔 사업하는 사람이 많았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역설적이게도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들 망했다. 국내에서 아동복 사업을 하다가 고전하던 내 친구가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도전을 했고 진출 2년 만에 중국의 매장을 20여 개를 냈다. 그렇게 사업 정점을 찍은 후엔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긴 지 8년이 넘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번 생은 글러먹을 정도로 아주 크게 망해 어디론가 잠적했다는 이야기다. 해외 진출 꿈꿨던 사람들은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 나라에 몇 달씩 살면서 오랜 시간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해외 상주 직원 하나 두려면 월급 이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우려고 했지만 글로벌하게 망해서 현재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한때 수십억을 굴리던 사람이 현재 100만원 결제해줄 돈이 없다. 직원 월급도 몇 달 밀려 노동부에 고소당했다. 거래처로부터 물건값을 미리 받았는데 한 달에 다 되어가도록 물건을 못 내어준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고 있고 고객들은 주문 취소를 한다. 이미 망했는데 더 크게 망해간다. 이젠 신뢰도 잃었다. 자영업자한테 신뢰가 없다는 건 사형 선고다. 그냥 소기업 거기서 멈췄으면, 직원 4명에서 8명에서 멈췄다면, 중견 기업가라는 꿈을 접었다면 현재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을 사람들이다. 다들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거기서 멈출 걸 후회를 한다. 자영업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 난 늘 비수기를 대비해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실행으로 옮겼는데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늘 손해를 봤다. 내가 자영업자니 다른 아이템을 장사를 해도 잘할 거라는 착각을 했고 내 자신감을 믿고 열심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과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수기에 번 돈을 대부분 까먹었다. 그냥 가만히 있을걸, 놀걸, 괜히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배달 전달지가 내 사무실 근처였다. 사무실 근처라 배달을 끝내고 들어가려는데 3,800원짜리 주문이 들어왔다. 갈만한 거래라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느낌이 살짝 쎄했다. 살짝 고민했다. 티끌 모아 흙먼지라는 속담이 생각나 배달 수락을 눌러버렸다. 결국 난 열심히 사는 걸 택했다. 마지막 배달은 과일이었다. 아직 배달 음식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사장은 주문한 과일을 깎고 써느라 정신이 없었다. 10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음식을 받고 나가려는데 식당 사장님이 나를 불러 세웠고 구운 밤이 빠졌다고 가져가라고 챙겨줬다. 은색 아이스백에 담긴 밤을 받아들고 나왔다. 마지막 배달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와 씻고 밥을 먹는 중에 배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군밤을 빠뜨린 것이다. 어두운 밤이었고 배달 가방 안쪽이 은박색이라 은박 아이스백에 담긴 밤과 구분이 잘 안 됐다. 봉지에 담겨진 음식만 전해주고 나중에 따로 받은 밤은 빠뜨린 것이다. 고객과 전화해보니 고객은 이미 퇴근해서 사무실에 없고 고객은 못 받은 음식물을 반품처를 했다 한다. 그 돈은 내가 물어줘야 된다. 6,500원을 배민에 다시 입금해줬다. 그냥 열심히 살지 말걸. 3,800원 더 벌겠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난 6,500원을 잃었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짜증을 더 물어뒀다. 열심히 살지 말걸. 내 목표치를 넘는 성과를 이루면 좀 쉬워. 아까 사고 현장을 다시 되돌아오니 사고 주변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현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사고 현장을 보게 됐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다들 열심히 살려다 보니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